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의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난입해 의사당이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회의는 즉각 중단됐고 워싱턴 DC에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오후 성조기와 트럼프가 적힌 팻말을 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을 최종 확정하는 연방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들은 급기야 건물 안으로 진입해 회의장을 점거했고 의사당이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합동회의를 진행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고 회의는 즉각 중단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주 방위군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시내에는 오후 6시부터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연방의회는 미국 대선의 마지막 절차인 대선 결과를 인증할 예정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봉쇄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트위터에 도둑맞은 선거에 대한 고통과 아픔은 이해하지만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며 시위대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We have to respect our great people in law and order. We don't want anybody hurt. 앞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영 TV를 통해 선서를 이행하고 의회 안팎을 점거한 시위 종식을 요구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일 현재 대선 인증회의가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상하원은 주별 선거인단 대선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조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지을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부정선거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며 펜스 부통령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린 후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은 우리나라와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용기가 없어 날조됐거나 부정확한 것을 정정하는 인증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진실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5일 치러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 민주당이 6년 만에 상원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날 선거에서 민주당의 래피얼 워녹 후보는 공화당 현역인 켈리 레플러 의원을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 역시 공화당 현역인 데이비드 퍼듀 의원보다 16,000표 정도 앞서며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2석을 모두 석권할 경우 상원 의석은 민주 50석, 공화 50석으로 정확히 양분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후 상원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 새 행정부의 주요직 인준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개막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하면서 지난 5년간 북한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전력을 비롯한 북한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질적이었던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과 금속, 철도 등 부문에서 개선을 이루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경제 전반에서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경제 개발 특구에 대한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 등 대외 경제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6일, 김 위원장은 엄청나게 미달됐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실제로 북한 경제는 5년이 지난 현재 목표 달성은커녕 오히려 대부분 후퇴했습니다. 최대 과제였던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019년을 기준으로 238억 킬로와트시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의 발전 전력량 277억 킬로와트/시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 위원장이 역시 강조했던 석탄과 금속 부문도 2016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수출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받았고 철도 역시 일제 강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특구는 5개년 전략에 따라 많은 지역이 새롭게 지정됐지만 국제 흐름과 동떨어진 폐쇄적인 투자 유치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고 김 위원장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아직 완공조차 못할 정도로 관광산업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강행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 등 3중고로 교역 규모는 쪼그라들어 지난 11월 북중 교역은 사상 최저치인 127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명백한 결과들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실패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I think they may have made some improvement in production of domestic consumer goods, but the heavy industries, the goals, the electricity production is terrible. I'm sure the railroads are bad. Steel production is down. Coal is a disaster because they can't export it.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권이 5개년 전략의 실패를 대북 제재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릴 수 있지만 제재나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북한 경제가 좋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북한 경제가 처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는 체제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노르웨이가 독일에 이어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새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5일 BOA에 안보리 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 등을 담당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새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멕시코, 인도 등과 지난해 6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5가 통과되며 1718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이 의장국을 맡아왔습니다. 전 세계 130개국의 기독교 연합체인 세계복음연맹이 북한에서 기독교가 끔찍하게 탄압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복음연맹은 4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범죄로 간주하고 기독교인들은 관리소로 추방돼 감금과 강제노동, 처형을 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성분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차별받고 있으며 외국인마저 같은 이유로 억류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부터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주빌리 캠페인도 질의서를 제출하고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임의적인 체포와 장기간의 구금, 고문, 강제노동, 추방, 감시, 수감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1차 회기를 열어 북한의 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일본, 스위스 등에서 10개 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